일본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500명 넘게 새로 환자가 나오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늘이나 내일 우리나라 환자 수도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세령 특파원, 오늘 처음으로 도쿄에서만 200명 넘는 환자가 나왔다고요? 네, 201명이 확진됐습니다. 도쿄에서 하루 동안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지금까지 나온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오늘 오후 6시 현재 일본 전체 확진자 수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574명이 새로 확진이 됐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내일 한국의 확진자 수 1,635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일본 전체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아베 총리가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든 외출을 자제해달라, 사람 간 접촉을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월 말부터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열흘 넘는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관광시설도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7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오늘로서 열흘째가 되는데 그 사이에 확진자 수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인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서령 특파원이 취재를 해보니까 앞으로 최소 열흘은 도쿄에서 이렇게 하루에 3자릿수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견해를 밝힌 건데요. 이 내용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도쿄의 감염 상황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쿄도가 본격적으로 휴업을 요청한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100人単位のは必ずまだ出てくると思いますので、1日今100人ずつ増えますと、10日では1000人増え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場合によっては2000人ぐらい増える。 다음 달 6일까지인 긴급 사태 선언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에 코로나19를 신형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오판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ところが日本の場合はそういった SARS とかまずほとんどなくて、国として今度未知の感染症が来た時にしっかりと対策を作るんだというところまで残念ながらいかなかった。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やっぱり国がしっかりした体制を持って戦うべき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体制が残念ながらですからアメリカで言えば CDC のような組織が作られ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今後の課題だと思いますけど。 한국식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인스루 방식도 도입해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다 검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제2, 제3의 감염 확대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自粛をして、それでまた緩めて自粛をして、でだんだん下火になっていくと。でこの期間がやはり私も1年で終わらないな。 예, 윤서령 특파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구립 어린이 시설에서 환자가 나왔는데 이걸 은폐한 일도 있었다고요? 네, 도쿄의 구립 방과후 시설 직원이 감염이 됐는데 구에서는 이미 출근한 지 5일이나 지났으니 굳이 학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요코하마시 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서 불안이 큰 상황인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빅뱅처럼 경제를 열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뉴저지 요양원에서는 시신 17구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는데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이걸 완화하겠다는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 폐쇄 장기화가 경기 침체와 사회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젠 경제 회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 지침의 핵심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고 주지사에게 일임했습니다. 한꺼번에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재개 권한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입니다. 다만 29개 주는 내일이라도 문을 열 수 있다고 재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입니다.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And some states will be able to open up sooner than others.
네, 하지만 시기상조란 우려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노스다코타를 비롯한 중서부 일부 주들은 5월 1일 재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검사 역량입니다. 충분한 검사 없이 섣불리 문을 열었다가 다시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를 반영한 거겠죠. 뉴욕은 일단 자택 대기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달 30일까지인 자택 대기 명령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말입니다. I'd like to see that infection rate get down even more.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의 요양원에서 시신 17구가 무더기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보좌관이 자택 대기령 속에서 뉴저지 리조트를 찾아 유대인 명절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지난번 중국 우한의 화장잠 유골함 숫자가 사망자보다 많다며 중국 당국의 축소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시 위생당국은 뒤늦게 사망자 수가 기존보다 50% 많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우한 방역대책본부가 오늘 발표한 공지문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 수가 1,290명 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사망자 수 2,579명과 비교해 무려 50%가 통계에서 누락된 겁니다. 사망률도 5%에서 7.8%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우한 화장장에 유골함 5,000개를 배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망자 축소 의혹은 구체화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은폐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中国政府自始至终在秉持着公开、透明、负责任的态度，每天都向世界公布疫情相关的数据。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 중국에 감춰진 게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 축소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거짓말이라고 했고 제대로 된 정보들은 전부 삭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한 위생당국은 통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일부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숨졌고 의료진이 치료에 집중하면서 보고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중국에선 또 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문화 대혁명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박성훈 특파원,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오늘 발표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경제가 역성장한 건 문화 대혁명이 끝난 197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중국 통계국 마오성룡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엄중한 시험에 직면했다면서 생산 재개가 가속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염병 통제와 경제 극복을 위해서 각 분야가 협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경제 지표 공개에 따른 대내외적인 불안감을 줄이고 단합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예,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다 보니 2분기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경제 상황은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정은 이번 양회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결정할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의 개최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로 동물원 동물들이 안락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겨 수입이 줄자 700마리 동물들을 순서대로 안락사시키는 비상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매년 15만 명이 찾는 독일 북부의 노이민스터 동물원입니다. 지난달 독일 전역의 봉쇄 조치 이후 방문객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자 동물원 측은 현재 수용된 100여 종의 동물 700마리를 순서대로 안락사시키는 비상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동물은 피투스로 불리는 거대 북극곰으로 정했습니다. 먹이가 완전히 동이 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했습니다. 페레나 카스파리 동물원장은 먹이를 살 돈이 없거나 각종 제한으로 먹이를 전달받지 못한다면 일부 동물을 죽여 다른 동물에게 먹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1,000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동물원은 지원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이민스터 동물원 측은 시의 지원금을 못 받고 있고 신청했던 주 지원금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 끝에 나온 비상계획이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독일 동물복지협회 측은 끔찍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게 아니라 자체 비상기금이나 다른 공공지원금을 통해 동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